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오늘 9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자, 브리핑 들었다시피 오늘부터 깜깜이 선거가 시작됩니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가 바뀌어가는지, 누가 앞서가는지, 누가 뒤집어졌는지 이런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금지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지만 무지한 국민들, 그 중에서도 젊은 층들은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릴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시각각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위험한 것이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건 안 하건 앞으로는 기레기 언론들이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금지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방송하게 되면 더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지난 여론조사를 신뢰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조사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의뢰자의 입맛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히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 민심의 바로 미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 조작설 이런 것 때문에 고발도 당하고 금지도 당하는 여론조사는 항상 여론의 도마 위에 반대로 올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의 양면적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매일경제신문 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사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8일 공표 금지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가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매일경제신문 MBN 의뢰로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이 예는 이전에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함부로 단정하고 믿지 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만큼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RN서치가 매일경제신문 MBN 의뢰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조사 결과 RN서치는 1번부터 10번으로 구성된 그 설문지 문항 가운데 1번이 누락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결과를 분석하면서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하는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항은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고 2번 문항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조사가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면 응답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고 응답을 했다면 RN서치는 이를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해서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한 셈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정 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 간에 21.7%포인트 격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10% 격차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심의는 비슷한 시기에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당시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53.5%, 심재철 후보가 31.8%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인일보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1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정 후보 지지율은 44.3%, 심재철 후보는 40%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RN서치에 비슷한 시기에 매일경제신문 MBN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심재철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지만 경인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바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나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가 여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뒤에다가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RN서치에 대해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여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가 확실한데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RN서치가 1번부터 10번으로 구성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1번이 누락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고의가 없는 실수라면 그 공표된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언론사가 같은 업체에 의뢰했는데도 결과는 딴판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조사에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고소고발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사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서울 지역 중에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동작 을의 경우 지난 4일과 5일 국민일보가 조원시 NI에 의뢰한 조사에서 자유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44.1%,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40.9%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는 이수진 후보가 47.2%, 나경원 후보는 34.3%로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조원시 NI는 유선전화 비율이 30%, 엠브레인은 9%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선전화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는 뭐 구조이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전화기 종류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진 것이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믿겠습니까? 조사 업체에 따라서 다르고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이러니 선거철이나 문재인 지지율 조사만 하면 여론 조작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이 말하는 여론조사의 생명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그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으니 이런 여론조사를 굳이 발표하게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그냥 없애버려야겠습니까? 같은 날 같은 업체가 조사를 해도 결과가 뒤집히는 조사 결과. 그래서 제가 이전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포가 금지되니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이처럼 국내 여론조사 기관의 그 결과 신뢰도가 바닥인 만큼 유권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만에 여론조사 관련 고발, 수사 의뢰, 경고, 가태료 등의 조치가 벌써 10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가 의뢰 주체에 따라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춤을 추면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투표는 국민 개개인의 주권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여론조사 결과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투표 전 각 당과 후보 개인의 공약을 잘 점검해 보시고 과연 누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오로지 빼째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걸 확실하게 판단해서 투표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설명해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정치학의 전문 용어이긴 한데 하나는 밴드 웨건 효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더독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선거 전 막바지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유권자로 하여금 내 표를 사표로 만드느니 차라리 될 사람을 밀어주겠다면서 성산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게 만드는 효과를 말합니다. 또 언더독 효과는 반대로 내가 반대하는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 자극을 받았어. 그 사람은 절대 안 되지 하면서
열세자 쪽에 표를 던지게 하는 이런 효과를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맹목적으로 휘둘려서도 안 되고 밴드 외근 효과나 언더독 효과의 표를 값싸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 10만만 심판만 보고 갑시다. 끝까지 뉴스 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